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부터 7주간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장윤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네, 오늘부터 7주간 이 두 분과 함께 환자들이 원하는 7대 의료보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안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저는 그 15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백혈병 진단받고 투병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한 달 약값이 450만 하는 그런 이제 표적항암제 되게 좋은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을 바로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 환자단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처음에는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자와 보호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국회의원 회관에서 어떤 정권 교체인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선출될 차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민간 건강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현실상으로 가능한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표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비급여로 내는 돈이 만약에 전체가 100%라면 그 중에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실제 만약 1,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었다라고 하면 실제 환자는 600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또 400만 원을 또 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질환을 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4대 중증 질환, 보통 암이나 희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뭐 거의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거의 한 4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보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의견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장 기자가 볼 때는 건강보험 체계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오바마 케어라고 미국에서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사실이지만 실제 환자분들이나 이런 의료 현장을 가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사실 이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뭐 보장성 강화라고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을 전년 대비 약 2,200억 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건강보험 뭐 부가체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노력은 있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고 후퇴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사실이고요. 그중에 대안이 됐던 게 사실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아니면 또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통해서 좀 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서 급여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민간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도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굳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 보험 설계자의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전액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납득이 됐거든요. 안 대표님, 이렇게 민간보험에 기대는 사람들도 많죠? 그 많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지고는 중병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실손보험,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할 수 없는 정도의 보장성이다 보니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민간보험으로 또 혹시 모를 이제 그런 이제 뭐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장 기자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 민간 실손보험이 없어질 정도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간보험의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거의 1인 1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민간보험 투입률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가입률을 보니까 국민 65%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할 것으로 보고요. 보유 계약 건수가 뭐 3,265만 건인데 사실상 조사를 해봤더니 가입자의 70%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원비나 간병비, 급여 손실 보장이나 입원 보장을 조금 더 높이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선택지가 뭐냐 봤더니 건보료를 좀 더 많이 내더라도 본인 부담을 적게 할 것이냐 혹은 건보료를 덜 내고 본인 부담금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국민들의 약 70%에서 80%가 건보료를 내면서 추가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 의료비가 한 6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12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2조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비하면 또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조 정도의 재정을 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정량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또 기업이 또 그 정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도 또 국고를 보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비급여 부분을 뭐 단번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순차적으로 이게 급여로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100% 보장할 경우에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 기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많은데요.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라는 요구에 기분 좋게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요. 실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장성 확대는 또 국민들이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장은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돈 역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의료비나 또 아까 안기종 대표님 말씀하신 이 비급여 문제는 계속해서 폭증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재정적으로 충당하면서 보장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진료비 부담률을 낮췄다고 하는데요. 예로 들어서 암과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등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5%로, 또 희귀 난치 질환은 10%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안 대표님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 전체 의료비의 5%에서 10%만 부담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건강보험을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가 훨씬 더 많다 보니 그거는 이 5% 10%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비급여를 놓아두고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뭐 중증 질환 뭐 보장성 확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해도 사실 약간 절름발이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출시가 되어도 비급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비급여 빨리 급여로 만들어지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를 본인을 뭐 20% 부담했던 걸 10%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별로 크게 줄지는 않는 거죠.